네,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애국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입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관저에서 사저로 가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은 5시 정도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아마 거의 그때쯤 예상대로 나오실 것 같고, 네. 이제 사실 어제 김용현 장관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관님께서는 오늘이 바로 윤 어게인, 즉 우리 대통령의 다시 이 복귀를 바람하지 않는 국민들의 첫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관저 앞하고 네. 그다음에 사저 앞하고 모두 우리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애국 벨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어제 재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하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또 우리 윤어게인 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나오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윤어게인의 어떤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용현 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용현 장관님은 윤어게인은 당연히 이제 윤어게인을 처음 이제 워딩을 하신 분이지만, 그렇지. 네. 네, 윤어게인은 기본적으로 장관님 뜻은 대통령의 재출마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예. 네, 그런 여부는 얼마든지 또 한다 그러면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든 법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참 뜻은 본 뜻은 일단 대통령의 우리가 복귀를 바란다는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운동을 전제해야지만 대통령께서 그 뜻을 어떤 뜻이 됐든 간에요. 그 뜻을 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오늘까지의 윤어게인 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이게 윤 대통령의 복귀, 그러니까 다시 출마,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파면된 파면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거는 임명직 공무원에 한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로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이 논리 모순적인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중임이 걸린다. 그리고 또 또다시 출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오히려 그런 해석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일단은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우리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 부분은 크게 저희는 이견이 없는데 그 부분을 먼저 앞서서 일단 임기를 시작했으면 중임에 걸린다 이렇게 해석도 하시는데 그런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어게인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이제 설왕설래가 있어서 우리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니까 너무 자세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윤어게인은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윤어게인입니까? 아니면 이 대통령 선거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핵, 무효 이걸로 가는 겁니까? 윤어게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꼴문은 어떤 거가 되는 겁니까? 윤어게인은 대통령이 재출마입니다. 재출마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탄핵이 무효다,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결정이라는 거는 고작 헌법재판관 8명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도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단 한 표도 받아본 사람이 없는. 그리고 순전히 엉터리 판결을 한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이 또다시 선택을 했을 때 네. 지금 이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국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민의 선택으로 또다시 윤석열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국민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존에 결국에는 이게 법의 틀 안에서 뭐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예. 또다시 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런 결론이나 수동적인 투쟁을 전개할 생각이 없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재출마를 해서 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전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것을 국민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다 이런 얘기네요. 김용현 장관은 지금 옥중에서 뭔가 이렇게 그 편지는 지난번에 나왔는데 윤어게인의 편지가 옥중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뭔 액션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는 앞으로 분명히 대통령의 뜻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것에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관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어떤 뜻이 나오든 그 뜻을 제대로 받드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받드는 그런 모든 계획을 사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윤어게인이라는 워딩 자체도 장관님께서 이 뭐 하루 만에 그 순간에 이렇게 감정으로 작성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겠죠. 예. 예,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졌다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급파돼서 올바르게 내려졌다면은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있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국민적인 요구의 목소리가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지지율이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대체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대체제 그 이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고 이후에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그 계획 또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곧 나오겠죠? 나오는 겁니다. 네. 메시지 곧 나온다. 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 저희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우리 그 12.3 정당 계엄의 정신처럼 시대를 뛰어넘고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김용현 장관 건강은 이상 없죠? 네, 건강하십니다. 어제도 재판이 사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됐는데요. 그런데도 증인신문 뭐 한 명을 다 채 못 끝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뭐 검찰 증인만 뭐 한 200명을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오히려 의지를 굳건히 하시면서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저희 밖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뜻을 보이시는 것과 그리고 또 김용현 장관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유승수 변호사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유승수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좀 힘이 좀 나네요. 윤 대통령이 생각의 틀을 깨는 아주 혁신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형태로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지금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게 뭐 변호사를 통해서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두 분이 계엄을 한 건데 계엄 후에 이런 상황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는 메시지가 나온다. 궁금해지네요. 윤호개인을 김영현 장관이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들으신 대로. 그렇다면 플랜이 있었을 것이다. 그 플랜에 따라서 윤호겐을 했고 국민들이 지금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30이 윤호겐을 가열차게 외치고 있어요. 이 폭발력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 이 윤호겐을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이냐. 결국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총대를 맬 것이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야, 여기에 따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요동을 치겠네요. 그러니까 저거 감히 생각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윤어게인이라서 윤 대통령이 재출마해서 다시 집권을 하는 거.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게 윤 대통령이 출마를 만약에 법적으로나 이런 논란 때문에 만약에 싸우고 싸웠는데도 못 관철시키면 윤어게인, 다시 말해서 윤심이 작동되는 어떤 후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후보가 집권을 하는 그것도 윤어게인이거든요. 윤어게인의 직접적인 거 제일 좋은 거는 윤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뭔가 틀어진다면은 두 번째는 윤심이 100% 장려하는 후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후보가 집권하는 거. 그게 이제 그것도 윤어게인이죠. 어떻게 될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출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메시지가 곧 나오는데 생각의 틀을 깨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뭔가 김용현 장관하고 공유를 하고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미리 섣불리 까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자, 생각의 틀을 깨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짧은 시일이지만 이제 응원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윤 대통령의 재집권 이걸 가열차게 밀면서도 그게 혹시 법적으로 틀어졌을 경우에 윤심이 뭔가 메시지 나오면 그거대로 우리가 가열차게 미는 방법. 그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선거가 됐을 경우에는 부정선거 안 당하게 기반한 방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안 당하게 막는 방법.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잡으면서 이재명에 대해 정권 남겨주면 나라 끝난다고 보면 되니까 나라 남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호개인을 가열차게 밀면서 우리가 집결해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곧 나온다니까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관저루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시면서 그 앞에서 어떤 선언 같은 게 나오실 수도 있고 뭐 이게 너무 빠르면 뭐 며칠 후에 좀 이렇게 전국 상황을 좀 보면서 정리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생각의 틀 깨는 메시지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네. 어게인 4.19 네? 어게인 4.19야 부정선거 생각도 마라 이놈들 아주 이번엔 다 때려잡는 거야. 3.15 부정선거 때려잡은 게 4.19 아니에요? 이번엔 다 때려잡는 거야 이번엔. 어게인 4.19입니다. 상상도 하지 마라 부정선거 아주 그냥 아주 저도 아주 이번에 윤 어게인을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하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방법까지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막을 수 있어요. 네. 힘을 냅시다.